안녕하세요. 1% 영감입니다.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여러분들, 그동안 너무 많이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이셨죠? 지난 11월 5일 금요일에 국민의힘 경선을 통해서 홍준표 후보가 떨어지고 윤석열 후보가 최종 승자가 되었습니다. 홍준표 후보와 다른 후보들은 모두 결과에 승복했고 윤석열 후보를 통해서 정권 교체를 잘 이루자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홍준표 후보님을 지지했었고, 여러 가지 영상과 그다음에 또 다른 분들의 이제 좀 부족한 부분들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제 너무 개인적으로 허탈하고 화도 나고 답답하고 그런 열정 같은 것도 많이 사라졌고, 또 그런 과정에서 또 제가 조회수가 정말 많이 나왔던 영상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삭제되는 일도 있었고, 삭제가 되다 보니까 조금 좀 회의감을 많이 느껴서 이제 영상을 좀 올리지 않았던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이제 홍준표 후보가 떨어지고 나서,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선발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영상을 좀 만들었었어요. 근데 그걸 올리고 싶은 마음이 좀 잘 안 들고 솔직하게 정리가 되지 않아서 잠시 영상을 올리지 않고 있다가 이제 다시 국민의힘이 또 이겨야 되고, 또 홍준표 후보가 했던 공약들 미룰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또 그런 부분들을 잘 챙기기를 바라는 마음, 또 그래서 나라를 어쨌든 간에 다시 일으켜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작은 힘을 보태기 위해서 이제 영상을 다시 올리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이제 그 여경이 또 엄청난 일을 벌였잖아요. 그래서 빌라 이제 4층에 사는 사람이 층간소음을 만들어 내놓고서는 3층에 내려와서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이 출동했는데, 이제 경찰은 그 칼을 들고 오는 피의자를 피해서 도망이나 치고, 그래서 이제 그걸 알고 보니까 이제 여경이었고, 아니 어떻게 범인이 오고 있는데 혼자 도망을 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이제 분노감을 또 느껴가지고 이것도 영상을 다시 만들겠지만, 페미니즘이라든가 여성을 많이 할당해가지고 이런 쓸데없는 정책들을 만들고 페미니즘 이런 쪽으로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또 힘을 얻어가지고 할당제를 해서 여경을 뽑고 무슨 체력 기준을 또 이상하게 엉뚱하게 말도 안 되게 해놓는 거를 또 다들 정책으로도 그렇게 밀어붙이기를 하고, 여론도 그렇고 언론사에서도 그런 부분을 감싸 안고 있고, 경찰에서도 또 묵인해주고, 정부에서도, 그다음에 사람들이 어떤 시민들이 어떤 의견들을 많이 내도 청와대 국민 청원 같은데 얘기 같은 것들도 다 묵살되고 제대로 된 답변도 안 하고, 이런 엉터리로 나라가 돌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정리를 해서 어떤 부분에 좀 기여를 하고 싶은 생각에 다시 영상을 찍기로 했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홍준표 후보와 이제 윤석열 후보, 그다음에 또 어떤 이런 앞으로 나아갈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홍준표 후보는 이제 당을 26년간 지켰는데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 것이 이제 정상적이지 않다는 그 말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민심에서 우세했는데 당원 투표에서 이제 졌기 때문에 억울한 부분도 충분하게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전체를 이루는 국민들이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다는 데에는 정말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또 물러나게 된다는 게 상당히 안타깝기도 하고 화도 나고,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어쨌든 홍준표 외에 인물이 이제 돼야 된다고 하면 당연히 윤석열 후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표 갈려봤자 어쨌든 이재명만 도와주는 꼴이니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입문한 지 정말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너무 모르고 불안한 부분들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지난번 제가 또 영상을 올렸지만은 하태경 후보랑 그렇게 또 손을 또 그새 잡고, 워낙 많은 사람들이랑 잡았지만 저는 하태경 후보하고 그렇게 손을 잡아가지고 그런 액션을 취한다는 것 자체에 너무 이제 환멸을 느끼고, 이게 이 사람이 진짜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가, 아직도 그 문재인 정권에서 일하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것인가도 좀 의심도 했었고요. 집이 없어서 통역 통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든지, 손바닥에 왕자를 새기고 글씨를 써서 나와가지고 해명을 한다는 게 정말 국민들을 바보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할머니가 어디서 써줬다는 둥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다음에 개에게 사과를 주는 그런 것도 올렸다고 하고,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쁜 건 아니니까요.
뭐 전두환을 뭐 본받아야 된다라는 점은 뭐 본인이 이제 부족한 부분을 전두환의 그런 적재적소에 쓴다는 그런 부분으로 한다는 거는 저는 뭐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후보 말이 맞아요. 전두환 대통령이 지금 뭐 문재인 정권에 비하면 뭐 100배 1000배 낫고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정말 나라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사람 아닙니까? 문제만 일으키고 편가르기 하고 나라를 진짜 완전 소멸시킬 생각인가 봐요. 지금 우리나라 결혼율, 출생률 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이게 다 페미니즘이고, 문재인 뭐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된다고 본인이 그랬고, 문재인이 결국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이뤄냈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진짜 나라를 망치는 게 이렇게, 원래 나라 망치기도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잘 망쳐놓을 수 있는가, 정말 그것도 능력인 것 같습니다. 진짜 뼛속까지 나라를 망치겠다는 신념 하나로 정말 도끼를 품고 이렇게 나라를 꿋꿋하게 망쳐놓은 것 같습니다. 그 뻔뻔한 것도 사람이라면 사실 어느 정도 그런 걸 하다가 못 하거든요. 근데 정말 대단합니다. 진짜 작정을 하고 나라를 망쳐놨습니다. 어쨌든 돌아와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괜찮습니다. 뭐 왕자 새기는 거라든가 뭐 청약통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국민의힘 토론, 경선 토론에서 뭐 그렇게 이제 답변을 잘 못한 부분 다 좋은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태경 후보와 손을 잡은 부분, 과거 조국이랑 친하게 지냈다는 부분도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에 이르게 한데 이제 지대한 공이 있고, 이명박 대통령을 그렇게 뭐 감옥에 집어넣어야만 했고, 또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괘씸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나라를 망치는 이런 어떤 세력, 본인이 이제 어떤 정권에도 굴복하지 않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나라를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고 움직였다는 것 자체가 어떤 신뢰감이 가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어쩌겠습니까? 지금 너무 답답한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재명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뭐 그렇다고 다른 대안이 있는 게 아니라, 뭐 안철수 후보도 누구 나오겠죠. 뭐 허경영 후보가 나오든 뭐 심상정 후보가 나오겠지만은, 뭐 이재명이 싫다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어쨌든 이재명을 도와주는 게 되겠고, 힘을 합쳐서 윤석열 후보가 돼야 될 텐데, 좀 윤석열 후보도 좀 나라의 상황을 파악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정의감 있게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기준으로 잡고 어떤 정책들을 이뤄나갔으면 하는 그런 이제 압박을 계속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정신 차리고 홍준표 후보님 말 잘 듣고 그런 조언을 많이 좀 새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뭐 궁지에 몰리면서 뭐 이상한 짓을 하는데 점점 더 나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걱정은 되지 않지만, 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표 냄새를 또 기깔나게 맡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2030 남자들의 표를 가져오려고 또 여러 가지 또 분석을 한다고 사람들한테, 참모진들한테 기사를 공유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준석 대표가 그런 부분을 잘 하고 있어서 뭐 걱정은 안 되지만, 또 대통령의 목소리와 또 그건 다를 거고, 지금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이것도 홍준표 후보님이 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게 좀 아쉽다고 이제 계속 생각을 했던 부분이, 이제 페미니즘 같은 경우에 정말 멀리 해야 되거든요. 자꾸 멀리 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게 지금 나라를 어떻게 흘러가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제대로 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답답합니다.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선 발표를 하고 5일, 지난 11월 5일 이후에 깨끗하게 승복한다고 했지만, 여기까지만 한다고 원팀은 할 수 없지만 또 분열이는 아니다, 이런 부분을 명명백백하게 했고, 요즘은 이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대선에서 2위로 패배한 이후에 당심을 두고, 이제 당심이 민심의 100분의 1도 안 된다는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희한한 경선이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둘 중에 지는 사람은 무조건 감옥 가야 되는 처절한 대설이라는 말도 하고, 그 다음에 차기 대선판이 석양의 무법자처럼 되어간다라고 이렇게 뭐 얘기를 했는데, 네, 뭐 주저리 말이 길어졌는데요. 어쨌든 홍준표 후보가 대선에 나올 일은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2022년 대선에 나올 거고요. 우리는
윤석열 후보를 뽑아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됩니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이런 불안한 요소들, 불안한 부분들 여러 가지 많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윤석열 후보를 압박해서 우리나라를 다시 정상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 생각해 보고 우리가 목소리를 낸다면 지금 문재인 정권 그 최경의 경일기가 엄청나게 많이 됐는데 국민들의 한쪽 목소리만 듣고 전라도의 목소리만 듣고 나라를 운영해 갔던 북한의 목소리만 듣고 나라를 운영해 갔던 그런 방식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압박을 해서 우리도 정상적인 나라에서 정상적인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힘을 합쳐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이재명 후보나 정의당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제 이쪽 영향력을 전혀 펼칠 수 없도록 나라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는 것이 우리의 남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